안녕하십니까, 장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빗겨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 세금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지시했다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첫 번째,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부담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해라. 자,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 이제 규제를 더 압박해라, 강화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문 대통령이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했는데,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자, 종합부동산세가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에서 3.2%에서 0.8, 4.0%로 올린다는 거죠. 1주택 보유자도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한 세율도 기존 0.5에서 2.7%에서 0.6에서 3.0으로 높인다. 사실 0. 몇 프로인데 그죠? 0.1%에서 0.3%를 더 올린다는 건데, 세 번째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자, 이게 정부에서 자꾸 공급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민간에서 이게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죠. 그리고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라. 자, 그럼 규제를 또 더 한다면 이때까지 한 정책하고 똑같아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 거하고. 2030 지지율 위반의 여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김현미 장관밖에 돼 있습니까? 김현미. 예? 그리고 이번 정책에 김현미 저는 이거를 자꾸 이어가면 안 되고 김현미 장관을 호출했으면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죠. 정책 전환을. 이제 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게 표시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그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정부 오늘 정책은 대충 이래 보고 이 뉴스가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부 믿었다가 아이도 포기할 판, 내 집 마련 좌절된 청년층 허탈함이 분노로. 자, 그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평생 무주택자로 주저앉게 생겼다.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할까 고민이 된다. 더 힘들어졌죠, 그죠? 더 힘들어졌어.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신혼인 A씨는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임대료까지 따라 오를까 걱정. 오르죠, 그죠? 이게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은 그 여파가 결국에는 서민들에 들어가는 거죠. 빚을 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까지 조이니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청년층의 불만이 커졌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포함한 20대 젊은 층들은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구입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졌다며 분노를 토한다. 엉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뭐 한 2년 내에 이 정부 말기까지는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가지고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국토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죠. 경질을 해야죠. 경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이제 정책을 바꿔야죠. 그런데 끝까지 규제 정책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정부 못 믿는다. 집 사겠다. 집주인 우위로 3년 만에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수 지수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감정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동반 급등, 서울 아파트 전망 지수 2018년 9월 근접. 다시 이제 서울 아파트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 상승한다 했죠, 그죠? 네,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6.17 대책 이후 다시 서울이다. 그리고 강남이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규제를 똑같이 하려면은 결국 다시 서울로 가는 거죠. 국민들이 또 열받았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 올랐는데 또 세금 올리나. 자, 그죠? 정책이 실패하고 세금을 자꾸 올리면은 누가 힘들어집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세금만 해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보유세 폭탄, 1주택자 분노. 1주택자에게 이제 보유세까지 올린다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 거주 50대 보유세 2017년 381만원에서 올해 837만원으로 종부세 강화된 12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금 무서우면 집 팔라는데 강남은 현금 부자만 살란 말이냐라는 것이죠. 자, 서울 아파트 이제 당첨 확률이 박근혜 때의 절반 30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23대 1, 박근혜 정부 대비 약 2배가량 높아졌다는 겁니다. 정부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 입장. 문 대통령 전날 공급 부족 지적. 이때까지는 공급이 충분하다 해놓고 이번에 또 불러 공급 부족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했듯 수도권 누르자 다시 부푼 서울 집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 평당 1억 돌파했다는 거죠. 강남 3구 곳곳 신고가 거래 대치 동부 센트럴빌 전용 121제곱미터 617 대체 후 1억 뛴 35개 거래 비강남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직전 최고가보다 7천만원 올랐다는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지역은 다름 아닌 서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거 아무도 이거 이야기 안 하던데 내가 하고 나니까 최근에 들었어 이제 서울이라고 이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와서 이제 서울이 오른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반면 서울에 대한 규제는 재건축이 있는 실거주와 토지 허가 구역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 다 규제되는데 그러면 서울에 사죠. 서울에 당연히. 그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정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자신은 청주집을 건배로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남은 놔둬놓고. 이럴 때는 강남을 팔아야죠. 그죠? 강남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건데 경실련 문 대통령 추가 부동산 대책 집값 잡기는커녕 거품만 비판 경실련까지 이제 비판을 했죠. 그죠? 공급 확대 종부세 개정 실효성 없다는 것 경실련은
경칠련 3일 성명을 내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 대책을 제시해 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 조장, 공급 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확대, 종부세 개정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해도. 현재의 신도시 개발 방식은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공기업 땅 장사 중단이 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개별,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모든 매듭이 풀리는데 매듭이 안 풀린다 아닙니까? 계속. 문 대통령 향해 고위 관료들 다주택 처분하도록 조치해야. 자,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에 집 있는 거를 안 파는데 어떻게 그게 서울 집값이 강남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심상정 대표가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해야죠. 지금은 이제 사과 안 하면 이거 정권 심판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규제책으로 하겠다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계속해서 어디까지 다음에 대책이 어느 선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규제책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잡히겠습니까? 보유세를 어느 정책을 한번 내놓은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